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 또 테슬라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락폭도 깊고요. 88,000에서 지금 59,000. 네.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음,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주식 하다 보면은 이제 주식계에서 이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위기일 때 사라. 예. 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어떤 어법이라던가 기존의 관념, 네, 이런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던 말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이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상승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이 주식할 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 2022년, 예, 아마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 미국에서 이제 중국과 그 경제 전쟁을 펼치면서 그 중국의 이 반도체, 그러니까 그 GPU죠. 그래픽 카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막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 많이 채굴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GPU 수출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우와 난리 났다. 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기일 때 사라.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사라. 음, 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텔에도 대입하고 뭐 삼성에도 대입을 하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메타랑 넷플릭스 하락했을 때 있죠. 예, 메타 같은 데도 대입을 하고 넷플릭스에도 대입을 하고, 네, 이렇게 그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처럼 계속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인텔의 이제 월봉인데요. 어, 지금 그러니까 인텔을 만약에 위기일 때 사라 해갖고 이제 샀는데 더 나빠졌고,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더 나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기일 때 사라. 야, 역시 잘 샀어. 어, 마이너스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인텔을 보면은 이제 인텔이 이제 정말 그 황제주였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 어, 그 황제주였는데 인텔이 또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일 때 이렇게 살아났고요. 근데 이제 이 주식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개런티, 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증.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패턴에 대한 이해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자금이 적기 때문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데도 이제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패턴에서 한 뭐 90% 정도의 확률을 보인다. 예. 근데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도박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예, 이상하게도 내가 어떤 한 종목에 이제 승부를 걸게 되면 내내 90% 정도의 확률로 보이던 이 패턴이 내가 승부를 건 때에 하필이면 안 맞아요. 예, 하필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기업이 안 좋을 때 가서 그 바닥을 자꾸 이렇게 사는 뭐 이런 전략보다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회사가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때,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되면서 어, 이제 햇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각각의 매매는 그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조심하냐면 주식은 그 어떤 블루오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가 없어요. 예. 이렇게 바닥에서 사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노력의 대가로 나중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냥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승부를 거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꾀를 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을 내가 이렇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서 음, 그 저가 매수에 들어가서 여러 종목에 좀 나누자. 예. 지금 안 좋은 게 뭐 인텔,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죠. 테슬라도 좀 해당이 돼요. 테슬라도 지금 이제 조정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빠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결국에 어, 과거 이제 인텔이나 삼성처럼 그 엔비디아처럼 또는 뭐 메타처럼 이렇게 요럴 때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그랬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올 것을 확인하고 음, 이런다고 뭐 100%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도 그래요. 이 조정 시기를 겪고 나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사실 이게 뭔가 이게 확정된 게 없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지니까 가서 이렇게 바닥을 사자. 그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이렇게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예. 보면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보이시죠? 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 사이클을 보고 올라온 걸 확인하고 가서 사는 전략도 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확히 맞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참 뭐랄까, 주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럼 수익은 좀 적어요. 네. 그런데 많이 버는 것보다는, 예, 지속적으로 벌어가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 시장이 더 살아남고,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2020년, 2021년에 한 4배를 벌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 상황에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음. 왜냐하면 매번 투자할 때마다 이렇게 크게 벌 수는 없거든요. 음. 뭐 벌기도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100%밖에 못 벌었다. 여기서 한 50%밖에 못 벌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한 30% 벌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버는 사람이 좀 나아요. 그래도. 음. 이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확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예. 그, 많이 벌기보다는 계속해서 쌓아 올린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예. 덜덜덜덜 떨면서 매매하는. 예. 그러니까 무서움을 가진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겸손한 거 없이 그냥 와 막 과감하게 계속해서 과감하게 간다. 결국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 과감하게 가다 보면은 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모든 패턴이 다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2년도에 삼성이 하락했을 때의 광경을 그 당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닥을 잡으러 들어가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대마불사라고 뭐, 아, 삼성이 망하겠어?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인텔도, 에이, 설마 인텔이 망하겠어?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텔도 지금 뭐 망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좀 많이들 매수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엔비디아가 22년도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음, 그냥 보고는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좀 안 좋은 시기는 있지만,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아마 다시 이제 캐즘 시기를 지나서 다시 이제 또 부활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뭐 안 좋은 시기가 있지만 또 이제 좀 좋은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닥은 참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안 좋은 시기에 가서 산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가서 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지켜봐야 돼요. 이제 아까 다른 기업들을 보셨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어나는가? 예. 여기는 지금 벗어나고 있는 곳인가? 예. 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삼성 그 주주님들에게 아유 뭐 곧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음, 어,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나아질 거예요. 라고 확답을 보증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예. 이것이 주식이다. 음, 하지만 나아지는 경우에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예. 그 잘 나가던 인텔도 이렇게 참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인텔을 보면서 영원한 건 없구나. 음.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그 예전에 한국전력 있죠. 한국전력이 한국에서 그 그 랭킹 1위 주식이었다. 예. 그러나 랭킹 1위는 영원한 건 없다. 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예, 나중에 약해질 때가 있다. 온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엔비디아의 세상이죠. 예, 지금은 엔비디아가 황제인데 영원한 황제는 없다. 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 더 이제 그 뛰어나시고 그 훌륭하신 분들 계실 거니까 그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주식 시장의 이런 어떤 특성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이 하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 또 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환율도 막 오르고 그 삼성이 지금 수율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TSMC 한마디로 TSMC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악재 연속이 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매출도 이제 컨센서스에 좀 못 미치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삼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것도 좀 그 주식을 할 때 그 저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이 절박한 심정. 이게 이제 그 카지노의 도박의 법칙인데요. 도박의 법칙인데 가령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들고 카지노에 갔는데 처음에 한 3천만 원까지 따다가 점차 이제 잃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0만 원을 한번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다가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한 방 질러 봅니다. 질러 본다. 좀 막 살아날 만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확률이 적고 좀 대박이 날 만한 거 리스크가 있는 거에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빡 질러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도박꾼들의 그 이제 어떤 심리거든요. 그런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 모르겠다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질러버리면 이제 살아나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예, 마지막 남은 돈까지 완전히 깡통을 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이 3천만 원 됐다가 다시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에 절대 정신을 잃지 말고 예, 정석 투자를 해서 저 돈을 살려야 된다. 예. 자, 결국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20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거고, 400만 원이 또 800만 원 되는 거죠. 800이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100만 원을 저 1600만 원까지 가려면 저거 몇 배야, 막 10배 넘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100%씩만 번다. 내가 2배씩만 늘린다. 그리고 2배 늘리고 나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100만 원을 뭐 4배까지 늘려온 사람이야. 그 옛날 과정은 잊어버리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정성 매매하고 정신을 잃지 말고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그런 매매 이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마지막 남은 돈 한번 질러보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러다가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또 이 도박 심리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다는 점. 그래서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이 큰 하락이 발생한 이슈를 놓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아이온큐 같은 종목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살아났죠 많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빠진 걸 가서 산다. 뭐 이런 거. 그런 전략도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해요. 하나이고요. 음.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중국. 야, 중국이 이 YINN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중국이 안 좋았을 때 음, 이럴 때도 같은 사례이죠. 예. 음,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이제 이 전기차 이쪽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업계도 어찌 보면은 예전 이 엔비디아처럼 안 좋았던 시기를 겪고 나서 나중에 또 좋은 시기가 오면은 또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어, 테슬라가 어떤 이제 이 안 좋은 시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보통의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찍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가는데 테슬라가 이제 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테슬라의 꿈과 희망을 싣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산업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 꿈과 희망, 이게 진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집중된 종목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는 이런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생이 됐고, 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전기차 택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유는 뭐 그 비용 때문에 그러겠죠. 예. 이 비용 때문에 어, 그 택시 분들은 이제 연료비를 많이 쓰니까 전기차로 쓰면은 아마 연료비 절감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 가는 거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운행이 이제 많이 되시니까 그 안에 뭐 엔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각종 오일들 뭐 부품들 막 그런 거 이제 수리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그런 게 좀 매우 적으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바라보면서 음, 예전에 엔비디아가 떠올랐고, 예, 그래서 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조금 이제 이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이 수렁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이다. 예,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또 위기는 또 기회이다. 아니, 기회다가 아니라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네. 어차피 이제 배팅인데, 예, 모든 배팅과 모든 매매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번 한 방에 몰빵해서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된다. 나의 자산을 증가시켜야 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